이어서 모닝 뉴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보셔야 될 중요한 이슈 6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고려아연입니다. 계속해서 경영권과 관련된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도 이 막판 수싸움 속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결국에 중국과의 이런 LFP에서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었는데요. 다시 한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나옵니다. 바로 건식 공정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중국을 압도할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뷰티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중국의 이런 돈풀기와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상승 랠리의 초입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민환 캐스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 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개 헤드라인으로 함께 정리를 해보시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장을 제거하며 중동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분수령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려아연과 MBK의 막판 수싸움이 치열하고요. KT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술을 얻고 국내외 AI 클라우드 시장을 공략합니다. K배터리가 게임 체인저 건식공정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R&D 중인 국내 신약은 3,233개로 나타나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전 세계 3위입니다. 중국 경기 부양 소식에 외국인이 국내 화장품주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수장 제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했다고 현지 시간 28일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말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였던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 수도 테헤란 방문 중에 피살된 지 약 2달 만인데요. 하마스와 헤즈볼라 1인자가 잇따라 이스라엘에 의해 암살되면서 중동 정세가 또다시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7일 헤즈볼라 지휘부 회의가 열린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다히에를 공습해 나스랄라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나스랄라에 대해 수많은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인을 살해하고 수천 건의 테러를 계획하고 실행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공격을 매우 오래 준비해 정확한 시간에 정밀하게 실행했다며 메시지는 단순하다. 이스라엘 시민을 위협하는 자는 누구든 찾아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즈볼라도 성명에서 하산 나스랄라 사무총장이 순교자 동지들과 함께하게 됐다며 앞으로 가자 지구와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고 레바논과 레바논인들을 지키기 위해 적과의 성전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확전 자제를 촉구하고 있으며 분쟁 당사자 간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라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에서 우리 목표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가자 지구와 레바논에서 진행 중인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하나에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RG넥스원의 방산주와 흥부석유 등 석유 유통주들의 관련주 움직임들 체크를 해보시죠. 다음은 고려아연 대 MBK 막판 수싸움 치열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영풍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이를 저지하려는 고려아연 간의 싸움이 연일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분쟁의 승패를 가를 운명의 시간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MBK가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공개 매수가를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올리는 승부수를 띄우면서 고려아연이 어느 시점에 대항 공개 매수 등 역공을 펼칠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MBK의 공개 매수가 상향으로 이번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MBK가 투입해야 할 돈은 3조 6천억 원 이상으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고려아연의 필요 자금은 1조 1,3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총 5조 원에 육박하는 머니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양측의 명분 싸움과 지분 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풍은 사모펀드 MBK와 함께 다음 달 4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6.98에서 14.61%를 공개 매수한 뒤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공개 매수 마감일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대항 공개 매수 카드를 비롯해 자금 조달을 위해 여러 가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평가되며 주당 80만 원의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 3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9일 추석 연휴였지만 많은 고마운 분들의 도움과 격려를 받아 계획을 짜냈다며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장 고려아연, 영풍, 영풍정밀 등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보시죠. 다음은 KT의 마이크로소프트 협력 소식입니다. KT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수조 원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외 해외 시장 공략까지도 나선다는 계획을 어제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국 워싱턴주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양사는 AI, 클라우드, IT 분야 사업 협력과 역량 공유를 위한 5개년 파트너십에 대한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두 회사는 앞으로 5년간 한국형 특화 AI 솔루션과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대한민국 기술 생태계 전반의 AI 연구 개발 역량 강화, 또 국내 수만 명의 AI 전문 인력 육성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할 글로벌 기업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KT그룹의 IT 역량과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아시아 등 맞춤형 AI 사용 환경을 구축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전환 추진 글로벌 별도 법인에다 3년간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한국형 GPT-4o 코파일럿 등을 공동 개발해서 향후 동남아 등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최대 주주로 현대차가 들어온 KT, 주가 움직임 보시면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3월에 고점을 기록했었던 42,000원 부근에 대해서 는 최근에 그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주춤해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금요일의 종가는 43,300원으로 마감됐습니다. 다음은 K배터리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말 사이 스웨덴 배터리 사절단의 에코프로 포항 캠퍼스 방문이라든지 중국의 CATL 공장 화재 등 여러 배터리 관련한 소식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건식 공정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 SDI는 최근 충남 천안에 드라이 EV라는 이름의 국내 최초 건식 공정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시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4분기 충북 오창 에너지 플랜트의 파일럿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며 상용화 시점은 2028년으로 잡았는데요. SK온은 미국 배터리 제조 장비 업체 사쿠와 공동 개발 계약을 맺고 관련한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건식 공정 상용화의 속도를 내면서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섰는데요. 건식 공정은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전국 공정에서 활물질을 고체 파우더로 만들어 금속 극판에 코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건식 공정은 습식 공정 대비해서 전극 제조 비용을 17에서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NCM 배터리가 LFP 배터리 가격 수준 혹은 그 이하로 낮출 수 있는 핵심 공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습식 공정과 비교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국내 배터리 셀 기업은 건식 공정 기술이 완성되면 배터리 가격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캐즘을 조기에 극복하고 시장 지배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PNT, CIS, 윤성 FNC 등 배터리 셀과 건식 공정 관련 장비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최근 보시면 200일선 위로 올라서면서 전고점 부근에서는 좀 저항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41만 원대 중반의 움직임, 여기에서 42만 원, 3만 원까지 앞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 현재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신약 R&D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파이프라인이 3,233개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따르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미국 11,200개, 중국 6,098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파이프라인을 유형별로 보면 항암제 비중이 40%로 가장 컸으며 국내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대형사들 대비 규모가 작지만 최근 공격적인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파이프라인 중 항암제 비중이 높은 건 그만큼 암 분야에서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암제 관련주로 유한양행, HLB, 한미약품, GI 이노베이션, 동아 ST, 퓨처캠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관련주의 움직임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화장품주 비율 확대 소식인데요.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화장품주 보유율이 이달 들어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6일 기준 아모레퍼시픽의 외국인 보유율은 32.14%로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한국콜만의 외국인 보유율도 지난달 말 32.38%에서 34.49%로 올랐으며 LG생활건강 우선주는 51.04%에서 53%로 상승했습니다. 하반기 실적 성장 기대 속에서 지난 24일 중국 경기 부양책까지 나오면서 수혜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선 중국 내 화장품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중국발 실적 회복이 쉽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 효과 역시도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콜마, VT, 실리콘2, 토니모리, 한국화장품, 마녀공장 등 화장품주의 동향 오늘 장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모닝뉴스 살펴봤습니다.